자, 필기 관연도 출제 문제 제1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산화프로필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산화프로필렌의 경우에는 사료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물질인데 이 경우에는 산이나 알칼리하고 반응하게 되면 중합반응을 일으켜서 구조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인화칼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CA3P2로서 물과 반응하게 되면 이건 이제 금수성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고 이 중에 CA2가 플러스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칼슘 수산기하고 이제 칼슘하고 만나서 CaOH2에서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스핀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칼슘의 경우에는 3배, 인이 2배,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 6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포스핀이라고 하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기 중에 보면 3번에 pH가 7인 중성 물속에 보관해야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염소산 칼륨 했습니다. 염소산 칼륨 하게 되면 KClO3가 되는 거죠. 이 경우 이제 K 플러스하고 ClO3 마이너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각각의 절대값이 상대방 아래쯤 짜야 되니까 이와 같이 염소산 칼륨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류위험물이죠. 인류위험물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무색 또는 백색이에요. 근데 1번에 회색이라고 하는 게 일단 틀렸고요. 두 번째 400도씨에서 열분해한다. 이 경우에는 400도씨에서 열분해를 하게 되면 KCl하고 산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2몰의 염산칼륨은 2몰의 염화칼륨하고 3몰의 산소가스 발생하는 거죠.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에 가연성이고 강력한 환원제라는 했는데 이 인류위험물은 이미 산화 반응이 끝난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불연성, 타지 않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성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또한 이 경우에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강력한 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지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중은 2.32이기 때문에 보기 4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과산화 나트륨입니다. 자, Na2O2가 되겠죠. 과산화 나트륨의 저장법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경우는 인류위험물이지만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기 중의 수분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용기는 밀전, 밀봉하는 게 맞는 거죠. 1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 나머지 2, 3, 4번은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스티렌 6만 리터는 몇 소요 단위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스티렌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소요 단위를 구할 때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10배 분의 저장량으로 소요 단위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틸렌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1000리터가 되니까 곱하기 10분의 지금 얼마를 저장한다 그러면 6만 리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요 단위는 6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장 용기는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저압식은 1.1에서 1.4. 충전비가 2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건 이제 보기 해설을 좀 참고하시게 되면 왜 틀렸는지 알게 되죠. 다음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류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 당해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가? 이 경우에는 3000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정 수량에 따라서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이라든가 또는 화학 소방 자동차를 구비해야 되는 경우는 따로 또 분류가 돼 있죠. 일단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3000배가 넘어가게 되면 자체 소방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다음 8번째 문제, 탄화칼슘의 저장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탄화칼슘 하게 되면 CaC2 이거 역시 삼류위험물 금수성 물질이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용기 내에 그 아세틸렌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 경우 고압으로 인해서 용기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연성
또는 불활성 이런 가스를 봉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질소가스가 바로 불활성 가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의 위험물의 수용성 표시는 사료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해서 표시한다. 사료위험물은 이제 수용성인 게 있고 또 비수용성인 게 있죠. 표시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용적 200ml인 운반용기로 제4류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을 운반할 경우 그 용기 외부에는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수용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그 예외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에 기계에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가 아닐 경우 용기 외부에는 운반용기 제조자의 명칭을 표시해야 된다.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인 경우에 바로 외부 표시 사항이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닐 경우라고 했으니까 여기 바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시면 다음 중 제3류위험물이 금수성 물질에 대해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삼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이라든가 또는 하론이라든가 또는 CO2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소화 효과가 없죠. 다만 분말 소화기 중에서도 그 탄산수소 염료 소화기의 경우에는 적응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법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톨루엔의 성질을 벤젠과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벤젠의 경우에는 C6H6고 톨루엔의 경우에는 C6H5의 CH3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한다면 독성은 벤젠보다 크다는데 독성 자체는 오히려 독성은 벤젠이 더 크죠. 벤젠. 독성으로 따지면 벤젠이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은 벤젠보다 높다 그랬는데 벤젠은 마이너스 11도고 톨루엔은 4도. B점 같은 경우도 벤젠은 80도인데 톨루엔은 111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독성은 벤젠보다 크다고 했는데 벤젠이 더 크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안전거리 규제를 받지 않는 곳. 지하 탱크 같은 경우는 지하에 묻히는 거니까 굳이 안전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3번 전역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서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에 저장하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양은 방호구역의 최적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건 역시 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0.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4번 5개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이것도 역시 법에 있는 내용이죠. 보기 4번에 보시면 펌프 설비 주위에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고 해놨는데 이건 3m 이상의 이 공지를 보유해야 되는 경우예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25도씨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때 평형 상태에서 이산화질소입니다. NO2. 이산화질소의 부분 압력은 0.15 기압이고 혼합물 중 N2O4의 부분 압력은 약 몇 기압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압력 평형 상수는 7.13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반응식을 좀 보면, 자, 이 NO2는 N2O4 이렇게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때 그 압력 평형상수 Kp라고 하는 값은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물의 농도곱,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곱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NO2의 농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값을 계산한 게 7.1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N2O4에 대한 것만 따로 구한다고 하면 이걸 적절하게 하면 7.13 곱하기 NO2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부분 압력 자체를 주어졌죠. NO2 같은 경우 부분 압력을 0.1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0.15 곱하기 제곱으로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16 기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시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상태가 결정되면 반응 경로와 관계없이 반응열의 총량은 일정하다. 여기서 총량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